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매도자들의 생각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공포가 커지기 때문이죠. 하락장이 급락장으로 바뀌는 과정, 오늘 그 중심에 언론이 있다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부동산 급등기에 막차를 탄 사람을 영끌족이라고 부릅니다. 이미 2배에서 3배 상승한 아파트를 과도한 대출을 포함해서 매수를 했다는 부분이죠. 주택담보대출만으로 한도가 안 나오니까 신용대출에 보험연금담보대출, 가동차스까지 총동원해서 매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무리를 해서 집을 샀을까요? 자, 2021년 초 전후의 기사를 좀 볼까요? 한 기사 보겠습니다. 집 못 산 사람만 벼락거지 됐다. 부동산 블루 시달린 무주택자. 또 다른 기사 볼게요. 그때 살걸. 노도 강중 전세민 강제 탈서울 실태. 전세 대란에 의정부나 남양주로 세입자들이 쫓겨난다는 기사였죠. 마지막으로 재건축 압구정 현대 80억 신고가 평당 1억 찍은 서울 대형 아파트. 집이 없는 무주택자가 보면요, 속이 뒤집힐 만한 기사들이 매일매일 쏟아졌습니다. 자, 어쩌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면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핸드폰에서 이런 기사가 뜨는 걸 보면은요, 솔직히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오죽하면 이런 보고서도 나왔습니다. 국토연구원에서 서울 집값 상승 언론보도 영향, 주택거래가격 결정에 대한 행동경제학적 이해란 보고서를 통해서 언론 보도가 주택 매수 심리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최고 거래가 경신 등의 언론 보도가 늘수록 향후 아파트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늘어났고 이전보다 높은 가격의 아파트를 사도록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라는 거죠. 즉 매일 접하는 언론 보도가 최고가 매수를 부추겼다는 겁니다. 자, 기사들이 다 이런 식이잖아요. 야, 집값 계속 오르는데 약 오르지, 너만 없어 아파트. 그러면은 사람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는 겁니다. 아파트는 언제나 우상이야, 더 늦기 전에 풀매수 가자,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바뀐다는 거죠. 문제는 그렇게 산 사람들 지금 다 하락장에서 그 피해를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말이 2, 3억 하락이죠. 일반 직장인들이 2, 3억 모으려면요, 10년 모아도 힘든 사람 많아요. 자, 그런데 집값 급등기의 언론 보도가 무주택자의 고가 매수를 부추겼다면 하락기에는 반대의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보도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이제는 매수자가 아닌 매도자가 된다는 부분이죠. 오늘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제 포털 메인에 등록된 3가지 부동산 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이에요. 서울 아파트값 38%, 경기는 58%가 거품이라고 합니다. 중위값 기준으로 서울은 3억 6천, 세종은 4억 원 정도 부풀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냐? 전국경제인연합회사나 한국경제연구원이 23일 발표한 주택가격 거품 여부 논란 및 평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는 부분이죠. 준공 5년에서 20년 이내에 아파트 단지를 표본으로 산정해서 현재 가치법을 적용해서 버블 수준을 측정해 봤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세종시는 거품 비율이, 주택가격에서 거품 비율이 60%나 되고 경기도는 58%, 서울도 38%나 된다는 겁니다. 국토에 비해 인구 밀도가 높은 한국의 여건상 주택시장 가격의 평균 10에서 15% 정도의 거품은 존재해 왔는데 현재 40%는 지나친 수준이라고 발표한 거죠. 그러면은 중위값 기준으로 서울 3억 6천만 원 정도 더 떨어져야 적정 가격까지 간다는 무시무시한 소식이었습니다. 서울은 3억 6천인데요. 경기도는 무려 60% 가까이 거품이 껴져 있다고 봤던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소식 말씀드릴게요. 한국 최종금리 수준이었습니다. JP모건에서 한국금통에서 다음 달 빅스텝 밟고 최종금리는 3.75%까지 올린다는 부분이죠. 현재 대한민국 기준금리 2.5%입니다. 2.5% 수준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됐어요. 근데 앞으로 여기서 1.25%포인트 더 올린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부분이 뭐죠? 바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금리가 급증을 하게 된다는 거죠. 현재 주담대나 전세대출 모두 다 4% 초중반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년 초에
6% 이상으로, 최저금리가 6%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6% 대출 받고 전세 대출 받으려는 사람 얼마나 있겠습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주택담보대출 무서워서 못 받아요. 이건 대놓고 부동산 폭락하라고 떠미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최저금리 기준이고요. 평균금리 따지면 7%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 대출 받는 사람들만 적용받겠습니까?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도 다 갱신금리로 적용을 받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급격한 금리 인상이 예고되면서 국채금리가요 너무 올랐습니다. 지금 국채금리 4% 넘었어요. 10년물은 4.1%가 됐고요. 20년물, 30년물 모두 다 3.8%로 넘어버렸다는 부분이죠. 이제는 현금을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금과 채권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뭐 부동산, 가상화폐 아니면 주식 같은 거 투자해서 1년에 4% 수익 제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작고 채권과 예금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늘어나는 하락기간 전망이에요. 자, 어제 하루에 나온 기사의 제목을 좀 보여드릴게요. 집값 통계 작성 이후에 최대폭 하락 내년까지 이어질 듯. 집값 하락 최소 1년 더 간다. 규제안 풀면 내년 이후까지 장기 침체. 전국 내리막 뚜렷. 내년까지 하방 요인 작동할 듯. 7월 초까지만 해도 내년 초까지 하락 전망이 많았어요. 근데 8월 달부터는 내년 상반기까지 떨어지는데 최근에 나오는 기사는요, 내년 말까지 하락한다. 이게 금리 전망에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내년 하반기 정도면 금리 인하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그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죠. 자, 근데 제가 왜 세 가지 기사를 말씀드렸냐? 집값이 40% 이상 버블이 끼었고 지금도 높은 금리인데 여기서 1.25%포인트 더 오른다. 그리고 집값은 내년 말까지 계속 떨어질 거다. 그리고 정부의 부양책은 없다. 이 기사가 다 하루에 나오게 되면 매도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도 엄청 떨어지는데 내년까지 얼마나 더 떨어질까? 그러면은 지금 매도자 입장에서는 호가를 수정하려고 하겠죠. 왜? 가격을 좀 더 낮춰서 더 파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런 기사들이 오늘 하루만 나오겠습니까? 매일매일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언론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리고 매도자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미 초급매로 팔아버린 사람들이 승자로 보인다는 거예요. 8월 26일 날 약 고덕 아파트 15억에 팔아버린 헐값에 판 사람 누구냐? 커뮤니티가 난리 났었죠. 근데 8월 6일 날 14억 8천에 되게 싸게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현재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봤더니 무려 14억 3천까지도 호가가 낮아진 상황인 거죠. 이미 판 사람들이 5천만 원 더 저렴하게 판 것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것은요, 금매 간의 경쟁을 가속시키는 결과를 만들어요. 매도자 입장에서는 야, 이 정도 수준까지는 좀 지키면서 팔아야겠다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고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면서 내가 먼저 팔 거라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원래 하락장은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락폭이 커지는 급락을 부른다는 겁니다. 상승장에서도 똑같아요. 상승장에서 상승장 초입부터 급등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일정 상승세를 이어간 이후에 급등세로 전환되거든요. 하락함도 똑같아요. 일정 시점 이후에 급락세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거기에 언론의 역할이 적지가 않다는 거예요. 9월 FOMC 이후에 상황이 훨씬 나빠졌습니다. 그전에도 부동산 시장 침체였습니다. 근데 9월 이후에는 지금 부동산뿐만 아니라 증시까지도 거의 폭격맞고 있는 상황이죠. 자, 제롬 파월 의장이 모든 자산 시장이 하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까지 경고를 하고 있죠. 집값 너무 올랐다. 조정이 거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와 관련된 부분 한국 부동산도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자산 가격은 금리, 돈의 가치 변화에 따라서 결정될 수밖에 없는데 돈의 가치가 너무 빠르고 과도하게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참여자는요, 굉장히 거친 하락세를 대비해야 될 때라는 부분이죠. 절대 오래 매수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지인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저희가 부동산 시장의 변화 6개월 전부터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향후 집 매수 계획이 있는 분이든 매도 계획이 있는 분이든 영상을 보면서 정확한 정보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